한 번 휜 척추는 그 상태에서 더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유지돼서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지 이것이 다시 돌아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민병원 척추외과 임상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측만증은 척추뼈가 정면에서 봤을 때 C자 또는 S자로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는 병을 말하고 자세보다는 구조적으로 척추뼈가 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 또는 이제 노인들에서 퇴행성으로도 측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많이 키가 클 때 발생하게 되는데 키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뼈와 근육, 인대가 자라는 속도가 맞지 않으면서 척추가 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측만증으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 초등학교에서 가슴 쪽 건강검진을 하다가 엑스레이에서 척추가 휘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정밀검사를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샤워를 하면서 본인이나 이 부모님이 거울을 봤을 때 어깨가 이렇게 옆으로 내려가 보인다 또는 뭐 등이 휘어 보인다, 이제 그런 거를 발견을 해서 병원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틀어줘도 다 측만증의 범위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척추 전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10도 이상의 틀어짐이 보이게 되면은 측만증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미 척추뼈가 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돌아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 번 휜 척추는 그 상태에서 더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유지돼서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지 운동요법이나 뭐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걸로 다시 척추를 다시 펴드립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그 측만증이 진단이 되면은 일단 보정조 치료를 할 때 가장 큰 목표는 이것의 진행을 막고 더 휘는 것을 늦추는 것, 이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는 것이고, 한 번 사춘기에 그 측만증이 진단이 되면은 일단은 그 각도는 거의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인분들 중에서도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좀 휘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기에 약간의 측만증이 생겨서 그런 게 유지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좀 평소에 자세가 삐딱하게 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틀어져서 다리 꼬고 앉아 있거나 이러면서 약간 자세성으로 측만증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성 측만증의 경우는 실제로 척추뼈가 이렇게 막 구조적으로 휜 그런 측만증이랑 좀 다른 것으로, 이 자세 때문에 이 전체적인 몸 자체가 돌아가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하지만 이런 자세성 측만증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 습관 항상 교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통증 치료를 하면서 좀 자세를 교정을 할 수 있는 도수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척추 측만증은 크게 특발성, 선천성, 그리고 신경 근육성, 그리고 퇴행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춘기 측만증은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유나 원인이 없이 측만증이 사춘기에 진행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선천적으로 태아 때부터 척추뼈가 생길 때 이미 휘면서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 선천성 측만증이라고 하고, 그 밖에 이제 이것도 약간의 기형의 일종인데, 이 신경 근육계 이상으로 한쪽으로 이 근육이 강하게 수축이 돼 있는 그런 질병이 있는 경우, 소아마비나 근이 영양증이란 질환이 있으면은 근육의 수축 정도가 양쪽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급격하게 그렇게 한쪽을 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신경근육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측만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뼈랑 뼈 사이에 디스크가 딱 나란히 이렇게 척추뼈를 받쳐줘야 되는데, 디스크가 한쪽으로 이렇게 불균등하게 내려앉으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척추가 한쪽으로 휘게 되고, 이런 경우는 퇴행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척추가 이제 퇴행성으로 측만증이 왔다 이러면은 굉장히 심한 이 협착증이 있을 경우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 환자를 보고서 이학적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데, 환자를 똑바로 세워가지고 양쪽 어깨 높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를 뒤를 돌아보게 한 뒤에 허리를 이렇게 90도 숙였을 때 등허리 높이가 양쪽이 한쪽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척추 전체 엑스레이를 찍어서 각도가 몇 도 정도 휘어 있나 측정을 하게 돼서 측만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척추 측만증의 치료는 환자의 측만 각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통 20도 미만의 경우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자세 습관에 주의하면서 정기적인 스트레칭이나 줄넘기 운동 등을 하면서 좀 지켜보면 됩니다. 20도에서 30도 사이 정도의 경우는 기본적인 운동요법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주기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더 측만이 진행을 하나 그런 것을 관찰해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0도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조기 착용을
점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보조기 착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측만증을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치료법입니다. 40도를 넘어간다. 환자가 미용적으로도 좋지가 않다고 느낄 것이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아직 사춘기, 이 성장기가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많이 측만증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심하면은 호흡기, 이런 폐질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0도가 넘어가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척추 교정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유전이 있다 이렇게 밝혀진 건 없는데, 보통 이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측만증이 있다, 그런 경우 자녀도 이 측만증이 생기는 확률 자체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히 그 유전장이 있다 이런 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일단 성장기 청소년에게 측만증이 발견이 되었다, 그럴 때는 자세 습관이 아무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상 허리를 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줄넘기 운동, 이런 거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